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에는 좋은 얘기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의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우리나라 민노총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 그것을 요체로 단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채널 24K에서는 여러 번 이 현상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으로 부패라는 병을 앓고 있다. 그걸로 집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우리는 진작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다면적인 관찰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여러 번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그래서 부패라는 것을 현대적 의미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패라는 게 뭐냐? 채널 24K에서 이미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패 정의를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법률적 정의를 넘어서서 채널 24K가 가지는 부패에 대한 정의. 부패라는 것은 권력이나 폭력, 속임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이나 타인에 속하는 이익을 사취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전부 부패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화적 가치를 갖든지 또는 기회라는 편익적 가치를 갖든지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그러한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법, 불법적 어떤 권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주목이라고 하는 폭력, 패거리라고 하는 폭력, 또는 교묘한 속임수, 사기라고 하는 속임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회가 공유해야 되는 이익이나 다른 타인들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사취하는 행위, 이런 걸 전부 부패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면 우리 사회 각 분야와 어느 영역을 따로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의 늪 속에서 참 기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신기하게 자신들은 부패와 싸우는 정의다. 그래서 자신들은 반부패 세력이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지요. 심지어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후원금 하나를 멋대로 편취하고도 자신들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잃어버린 권익을 찾기 위해서 싸우는 정의의 투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경이니까 더 말할 게 없지요. 시민의 권익, 시민의 편익,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어떤 시민 조직들,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지금 그들의 분열 현상과 그들의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변하며,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썩어빠진 집단들과 우리 모든 걸 던져서 투쟁하는 세력이다, 이런 주장을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 아닌가요? 그들은 노동자의 착취당한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그 목표를 언제든지 맨 앞에 내세웁니다. 그들의 연봉이 그들이 몰아세우는 자영업자들, 그들이 올리는 소득의 몇 배를 넘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항상 프롤레타리아트적 약자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운동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적 투쟁에 가담을 한다. 그래서
통일운동이 그들의 목표가 되고 또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권지원단체로서의 역할, 여기에까지 그 모습의 변형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지금 채널24K가 내린 부패라는 것의 정의에 기초해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합법 불법을 막론한 권력이나 폭력을 이용해서 또는 속임수나 거짓말을 이용을 해서 사회적 공익이어야 하거나 개인의 정당한 이익이어야 하는 그런 자산과 기회를 사취하는 행위는 전부 폭력이고 부패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노총이 보여주고 있는 요즘에 벌이는 사회적 현상, 그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부패 아닌가요? 택배 사업의 대리점주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 빵 공장이 빵 하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게 하고 심지어는 식료품의 물류 조직 자체를, 물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고 그래서 사회적 공익과 국민들의 생계에까지 위험한 지장을 초래하고 노조쟁의를 하는데 법을 지키는 법이 없고 완전히 초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 조직화하고 경영자를 두들겨 패지를 않나 경찰 권력 하나에 복종하지를 않고 심지어 이제 와서는 자기들 조직 내부에서의 상쟁과 상투, 노동계급 속에 서로 다른 또 다른 노동계급의 차별적 계급을 만들고 그 관계를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지속시키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이러한 집단을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혁명적 분노보다는 무작정한 이기적 부패, 그리고 남의 것에 대한 시기, 탐욕, 이러한 정서를 혁명적 분노로 위장하는 그러한 부패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11월에 이들이 예고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대파업을 통해서 그건 명백하게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거지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행위가 내란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실현되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나라인가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추동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21세기의 사회는 그 속에서의 노사의 문제는 이미 19세기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던 시대에 그러한 혁명적 목표를 가질 수도 없고 이미 이 사회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두 개의 계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또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명백하게 순수하게 학문적 견해에 의한다 할지라도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노동 현장을 독점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이익을 과점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는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이지요. 어떻게 그런 조직이 21세기를 넘어서까지 길게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제 그러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그러한 극단적 이기적 집단,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정치투쟁 집단, 그런 집단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무한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선진적인 국가들에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자와 피사용인 간의 합의적이고 협력적인 협의체제의 확립에 성공하고 있고 실현해 가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피사용인들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사용인들은 분명히 생산 현장에서 노동을 기피하는 쪽으로만 해법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 피해는 명백하게 근로자들 자신의 피해로 현상이 돼서 나타나겠죠. 18, 19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러다이트 무브먼트, 기계 파괴 운동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손실을 끼쳤던 그러한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노동 현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최대한으로 몰아낼 수 있는 기술로 향해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 현장을 지도하는 리더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겠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22세기를 바라보는 21세기적 노동조직을 만들려는 데에 능력을 발휘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폭력을 통한 강제적인 이익의 탈취에 무한정 복종할 수 있는, 무한정 굴복하는 그러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전태일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전태일을 어떻게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지, 전태일에게 폭력으로 쟁취하라고 속삭여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 이기주의는 결국 또 다른 상대방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이고, 결국은 노조 회피적인 경영만을 촉진시키게 될 거라는 것.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진보라는 가치는 언제 어느 계급 어느 상황에 속한 누구라 할지라도 좀 더 현명한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 진화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일 것입니다. 진보는 폭력이 아닙니다. 진보는 지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